얘들아, 새로운 트렌드 요 세 개 있지? 요거를 완전히 씹어먹고 가야 돼. 요거는 오늘 확실히 머릿속에 집어넣을 건데 개념이 없는 친구들한테 먼저 요거부터 소개할게요. 얘들아, 등비의 수열은 A, R의 n-1승 요런 꼴로 써지는 거 맞습니까? 첫째 항과 뭐죠? 등비인데 집중. 등비 수열의 합을 우리는 어떻게 썼냐면 R 빼기 1의 첫째 항에 R의 n승 빼기 1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자, SN 기억 안 나는 사람들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어. 1 빼기 R에 A의 1 마이너스 R의 n승이라고 써요. 앞에 쓸 때는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쓰고요. 뒤에 쓸 때는 R이 얼마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이 뒤에 형태를 씁니다. 이 형태를 집중해야 되는 게, 잘 봐. 요렇게 쓰면 뭐라고 읽는 거라고? 등비 수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했다. 무한 등비 급수다 라고 이해하지. 그럼 무한 등비 급수는 무한 급수 자체가 리미트 SN이야. 줄여서 얘기하면. 그럼 이 SN은 요 위에 거에서 끌고 와야 되겠지? 그럼 리미트 1 마이너스 R의 A의 1 마이너스 R의 n승인데 지금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부분이 누구냐면 요 부분만 변화하고 있어요. 요 부분만 거듭 제곱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변화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수렴했다라는 건 고정된 상수값으로 결정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요 부분이 뭐 해야 돼? 사라져야 되겠지. 무한번 곱해서 사라져버린, 0으로 사라져버리는 범위는 얼마 사이? 결국 요약하면 이 범위일 때만, 딴 범위가 아니라 요 범위일 때만 무한등비급수가 수렴해. 얼마로 수렴해? 1 빼기 공비의 첫째 항으로 수렴하더라 라는 거지. 요 부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근데 이거 갖고 문제를 다 만들었어. 지금 요만큼의 개념 갖고 문제를 다 만들었어. 다시 보자. 등차 수열 등장했고요. 등비 수열 등장했는데 얘들아, 얘가 당연히 이렇게 두 개의 무한급수로 찍히는 건 위화감이 전혀 없어야 되지. 자, 하나는 수렴했는데 나머지 하나가 발산하면 수렴할까요? 얘도 수렴, 얘도 수렴했다는 소리야. 그럼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 등비수열 수렴하기 위해서 공비가 얼마 사이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되지. 근데 조금 더 관찰해봤더니 이걸 관찰하는 게 참 놀랍게도 그 다음 문제 있지. A3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했잖아. 그거랑 밀접한 관절에 대해서 부호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고민? 그럼 봐봐. 첫째 항 양수였지. 둘째 항 A2 양수일 수밖에 없지. 양수가 늘어야 되니까. 양수로 늘어야 되니까. 공차가 양수야. 그럼 B2도 필연적으로 무슨 수야? 양수. 양양해야 양수가 나오잖아. 그럼 실제 공비는 어땠다? 0과 1 사이였다. 그러면 이만큼의 수렴값은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얼마?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얘는 무슨 분수야? 부분분수지. 부분분수. 그럼 부분분수는 찢어야 되지. 근데 얘네들 차이를 보면서 찢으라고 했지. 얼마 늘어? 그럼 차이가 D인 거지. 그럼 D가 분자가 없으니까 D분의 1로 묶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 D분의 1 하고 찢으면, 아니 쟤 찢으면 이렇게 되잖아. 요건 아니지 이제. 이런 거 이제 쓰게 하지 마. 그 정도 빨리 머릿속에 집어. 이렇게 되지. 그럼 어떻게 돼? A1분의 1, A2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바로바로 지워지는 거 확인했습니까? 그럼 끝에 뭔가 거시기하게 남지?
근데 이 녀석의 특징이 분자가 무슨 수야? 상수. 분모는 n에 관한 1차식이지. 그럼 분모가 졸라게 커지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그럼 요만큼만 남는 거지. 그럼 a1분의 1은 얼마야? 1이지. 그럼 뭐만 남아? d분의 1만 남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각각 수열값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뭐와 뭐로? d와 r로. 이해했나? 어디까지 갔어? 자, 지금 방금 설명한 거 이해돼요? d와 r로 수렴값 얼마? 2를 설명했다. 2를. 그럼 우린 얘를 답하려면 1 빼기 공비의 첫째 항인 거 맞습니까? 얘의 값은 이건 거 확인했어? 그러면 r 값을 찾아야 되는데 관계가 또 없나? 여기서 시작했죠. 여기서.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 A2는 1 플러스 D가 되지. B2는 1 곱하기 R이니까 R. 얘가 얼마? 1. 그럼 쟤와 쟤를 연립해서 풀었던 과정은 아까 봤을 겁니다. 그래서 답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알아봤어 이거? R을 1 플러스 D분의 1로 넣어서 여기다 집어넣고 번분수 계산하면 D값이 먼저 나오고 그럼 R값이 나온다고 얘기했던 거 맞습니까?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정말 이해하는 게 뭔지 보여줄게. 얘들아 여기서 내가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건 알았지? 근데 걔가 무슨 수인 것도 파악하고 있어? 양수인 거. 그게 왜 파악되는지 봐. 몇 번 했어? 하나 더. 요거 26, 27 완전 세팅이야. 봐봐. 다시 돌아가 볼게. 얘는 어쨌든 이 무한급수에 bn이 뭐가 될 때가 있어요. 집중. bn이 뭐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bn이 등비수열로 표현될 때가 있지. 언젠가는 계속 등비수열로 표현될 건데 그럼 이 각각의 수렴값들은 무한등비급수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럼 무한등비급수인 부분들이 수렴하지 않으면 얘가 수렴할 수는 없는 거지. 거기까지 동의돼? 그럼 기본적으로 AN의 공비 R은 얼마와 얼마 사이인 거야? 이 사이.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문제가 안 풀려. 다시 봐. 이제 시작할게. B3가 얼마라고 했어? 그럼 얘가 보장하는 건 A3가 얼마보다 작다? 그럼 A3가 얼마보다 작은 녀석이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녀석이야. 고로 B3가 마이너스 1이 됐어. 그럼 이제 A1으로 가보자. 얘 무슨 수지? 그럼 얘도 무슨 수일까? 음수일 수밖에 없지. 근데 공비가 얼마와 얼마 사이야? 그럼 곱해지면 절대값이 작아져. 나눠지면 절대값이 커지지. 그럼 음수가 절대값이 커졌다는 소리지. 커졌다는 소리야? 작아졌다는 소리야? 작아졌다는 소리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는 필연적으로 얼마보다 작아?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이해됐나? 요거를 먼저 뽑아내는 생각에서 거꾸로 가면 절대값이 커진다. 음수가 절대값이 커진다. 더 작아졌다. 그럼 얘가 또 보장하는 게 누구예요? B1이 얼마?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럼 이제 A5를 생각해보자. 얘마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B3가 B5가 뭐가 돼? 그럼 마이너스 1 총 몇 번 더해져? 근데 벌써 3번 더해지면 합이 마이너스 3일 수가 없죠. 그럼 얘는 결코 마이너스 1이 아니란 소리지. 그럼 이 얘기는 얘가 얼마보다 크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 맞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마이너스 1보다 커졌으니 저런 공비가 곱해지면 절대값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지. 음수인데 절대값이 작아진다는 건 커진다는 소리인 거 맞습니까? 그럼 H1도 얼마보다 커져? 계속 마이너스 1보다 커지는 거지. 그럼 B5는 A5가 되지. 얘도 B7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무한등비급수가 완성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아까보다 좀 빠르게 시간 잡아보자. 얘들아 벌써 얼마 완성했어? 그럼 나머지 부분 다 합쳐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 맞나요? 근데 몇 칸씩 껴? 그럼 공비는 두 칸씩 더. 공비는
R제곱. 그럼 1 빼기 R제곱에 누구? A5 어떻게 쓸 건데? A 아래 몇 승? 4 맞습니다. 얘가 얼마? 마이너스 1인 거 알아야 다. 자, 다음 A2가 있을 것이고 A4가 있을 것이고 A6이 있을 거고 B2가 있을 것이고 B4가 있을 것이고 B6 이런 것들이 더해질 건데 얘가 첫째 항식이 무슨 수인 거야? 그럼 얘가 공비가 만약 양수라면 얘도 무슨 수가 돼? 얘도 주구장창 다음 수가 되지. 공비가 무슨 수라면? 공비가 양수면 첫째 항의 부호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 이해돼? 그럼 다 음수면 어이씨 합이 양수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고로 얘네들은 다 무슨 수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아래 범위가 뭘로 될까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아까 그 3개월 전의 기출과는 반대적인 상황을 제시했다. 알아먹습니까? 해야 양수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양수가 되는 순간 얘는 무조건 얼마보다 커요? 얘도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지.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어떤 거야? 얘네들은. 그럼 이 8이라는 건 결국 그냥 A2, A4, A6 얘를 더한 거 맞습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두 번째 상황 다시 표시해봐. 몇 칸씩 됐어? 공비는 R제곱 첫째 항은 A2인 거지. AR이라고. 걔가 얼만데? 8이야. 이해했나? 그럼 이걸 화끈하게 계산하는 방법 뭐라고 했어? 나눈다라고 했지. 나눠버리면 뭐가 남아? R3승. 걔가 2분의 1. 그럼 R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A 값이 마이너스 12가 나온다. 이해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물어보는 걸 뭘로 물어봤어요? 절대값으로 물어봤어요. 평가원이 남긴 흔적들을 이렇게 물어. 이거는 뭘 물어봤다고? 그러면 어떻게 가? 1 빼기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절대값이면 플러스 2분의 1이야? 플러스 2분의 1이지. 첫째는 마이너스 10이야? 플러스 10이야? 플러스 11로 이렇게 바꾸는 걸 연습시켰다고. 그러면 지금 이거 완벽히 이해했어? 이제 안 헷갈리지? 실제 수능날 됐더니 무한 등비급수가 뭐 했어요? 실제 수능날 됐더니 무한급수가 수렴했어요. 그럼 얘도 공비가 있을 것이고 얘도 뭐가 있을 거야? 공비가 있을 건데 마이너스 1과 얼마 사이? 1 사이인데 여기서 이미 이런 얘기를 했어. 뭐가 아니야? 그러면 요렇게지. R2도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인 거 맞습니다. 그럼 요 앞전에 공부했을 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지. 요렇게 되네. 그 다음 선생님이 맨날 했던 얘기야. 등비수열 곱하기 등비수열은? 등비수열. 등비수열 나누기 등비수열? 등비수열 나누기 등비수열. 나누기는 곱하기. 우리 소율한테는 곱하기 가르치려고 곱하기는 더하기 이렇게 가르치거든. 더하기 많이 한 게 곱하기잖아. 근데 나누기도 뭐야? 곱하기라고! 너희들 그렇게 이제. 그럼 여기는 등비수열. 무한등비급수. 그럼 얘는 과연 수렴하는 무한등비급수가 아닐까 한 번만 고민해봐. 야, 이런 범위에 있는 거 곱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는 거 맞습니다. R1 곱하기 R2도 1을 넘지 못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수가 없겠지. 아까 작아질 수가 없겠지. 이런 숫자들을 곱하면. 그래서 이 좌변의 수렴값은 1 빼기 공비 첫째야 A, B라고 쓸게요. 오른쪽은 1 빼기 공비 첫째야 1 빼기 공비 첫째야 R1, R2 구별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오면서 식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얘를 나눌 수 있지. 이 나눈다의 근거가 나왔어. 첫째에 뭐가 나왔어?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가 있다. 고로 얘 분모가 같다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분모를 같다를 표현했더니 정리해보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돼. 지금 이 관계식 하나로 R1, R2를 구할 수 있는 건 못 구해. 근데 얘를 킵해놓고 있으라. 그런데 얘 봐봐. 절대값이 무한대비로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절대값이 무한대비로 있어요. 자, 해보자. 그러면 A 갖고 하는 거야. A의 근본 공비는 R1이야. 근데 이 몇 칸? 그럼 R1의 제곱이지. 모두 씌웠어?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씌울게. 첫째 항 A, R1 뭘 씌웠어? 절대값. 3 곱하기 A, R1 절대값. 아니 우변은 몇 칸씩 씌웠어? 그럼 R1의 세제곱이 기본 공비인데 뭘 씌웠어? 그럼 R1의 세제곱의 절대값 7 곱하기 첫째 항이 A3지? A, R1의 제곱인데 뭘 씌웠어? 그럼 A, R1의 제곱 절대값인데 일단 얘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세상 모든 절대값 있지? 이렇게 곱하기 되어 있는 거 다 하나하나로 쪼갤 수가 있다고. 2개든 3개든 4개든 다 쪼갤 수가 있다고. 그럼 0이 아니니까 약분시킬 수 있어 없어? 그러고 나면 약분되고 나면 이런 형태가 돼. 그러고 나서 R1의 절대값도 좀 무거우니까 T라고 치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정수 똑바로 차려. 불러봐. T제곱. 다음 3. 그 다음 1-T. 세제곱. 그 다음 잘했어요. 집중하니까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 T값이 얼마인 걸 확인할 수 있었어. 2분의 1인 걸 확인할 수 있었어. 얘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여러분한테 선택할 기회가 생기게 돼. R1이 얼마? 2분의 1. 그럼 R2는 R1은 또 얼마일 수 있어? 그럼 R1이 2분의 1이라는 어디다 써먹을 건데 아까 T표는 여기다 집어넣어봐.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R2가 되지. 우변은 2분의 1 더하기 R2가 되지. 이 말이야 푼 거야. 아니지. 이게 모순이야. 그럼 R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계산해볼게. 마이너스 R2가 되지 좌변이. 우변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R2가 되지. 그럼 이 R2가 2분의 1이 되지. 그럼 R2는 4분의 1이다 라는 거야. 우리가 왜 공부하냐? 왜 더 공부하냐? 여기서 삭제를 안 하기 위해서, 여기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아까 선생님 눈으로 보여주려고 여기 하나하나 설정해줬지. 그랬더니 결국 첫째 한 B는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 그런데 조금 더 개념적으로 접근하시면 이렇게 하트를 만들 수 있잖아. 그럼 등비수열 나누기 등비수열. 나누기는 곱하기. 그럼 등비수열 곱하기 등비수열. 오케이? 그러면 얘의 공비와 첫째 항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자. 얘의 첫째 항은 B1분의 B1 맞습니까? 1씩 집어넣으면 되지. B1분의 B1이 뭐야? 1이지. 자, 얘의 공비 생각해보자. 얘는 한 칸씩 뛰어, 얘는 두 칸씩 뛰어. 얘는 R제곱, 얘는 R. 그럼 공비가 R이겠지.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R2죠. 이해했나? 자, 색깔 바꿔줄게. 대답 좀 해줘. 자, 이렇게 나눠도 등비수열 나누기 등비수열 첫째 항 불러줘. B1분의 B4지. B1분의 B4 나누면 R 세제곱이지. R2의 세제곱. 공비 R2의 얘는 한 칸씩 하고 얘는 몇 칸씩 가? 세 칸. R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수렴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각각의 결론은 1 빼기 공비의 첫째 항 1 앞에 거 1 빼기 공비의 첫째 항 그 다음 거 불러봐. 1 빼기 공비가 누구야? R2의 세제곱 첫째 항 R2의 R2의 제곱 여기 R2의 세제곱. 근데 우린 R2가 뭐인지 알았잖아.
그럼 얘 4분의 1 4분의 3이 3분의 4 나오고 얘는 16분의 1 64분의 1 분모분의 64 곱하면 60분의 1 나와. 그걸 얼마 곱했어? 120. 그래서 160에 2에다 162가 된다. 이해했냐? 놀랍지 않니? 이게 1년을 6월, 9월, 11월 3개월, 2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야. 뭘 공부해야 되냐? 얘들아, 선생님 아까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요거 아까 얘기한 거 뭐였어? 요 앞에 거. 무한급수가 수렴을, 그 수렴값 따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이 시그마를 뭘로? 리미트로 바꿔서 극한값이 0이다라는 결론을 통해서 바로바로 대입할 수 있게 되는데 얘는 그런 형태야 아니야? 이제 그런 형태도 없어졌다고. 실제로 이 수렴값이 뭐하게 됐어? 2라는 수렴값이 중요하게 됐지. 왜? 각각 수렴하는 형태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각각의 수렴값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각각의 수렴값을 이렇게 표현해서 실제 수렴값 2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앞에 것도 무조건 맞춰야 되지만 새로운 경향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니네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지 알아? 좀 전에 봐봐. 6월달 분석하고 9월달 분석했을 때 11월달에 풀 수 있는 클루가 만들어져 있었잖아. 아닌가? 연결시켜줬잖아. 그게 소름 돋다니까? 그 6월달, 9월달에 개인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알려주려고 시험 보는 거라고. 알려주고 시험 보는데도 멍하게 있으면 그냥 눈 뜨고 코 베이고 오는 거야. 정신 차리고. 요 뒤에까지 다 푸세요. 그리고 요것도 푸는데 당신들은, 우리들은 설날에 비록 학원은 안 나오지만 놀지 말고 다 풀어요. 요거는 어디 있어? 내가 단톡방에 교사형도 있어서 답지도